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장편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그래. 마케팅을 담당하지만 사회공헌을 하러 다니시는 우리 황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그리고 만들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견들 많이 주시고 네. 브릿지도 떨어졌거든요. 네. 브릿지도 많이 주시고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황 대리님은 고산병 다 나았어요? 그래요. 몸 괜찮나? 얼굴 붓기는 빠진 것 같은데. 붓기는 빠졌는데 아직 코피는 조금씩 나고. 커피가 나. 아직도? 그건 내가 코를 많이 파서 나는 건지 그래. 고산병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고 근데 계속 피곤하네요. 아 피곤해. 그게 고산병의 여파일까? 아니면 회사 생활, 출퇴근의 여파일까?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그 회식 사진 올린 거 보니까 거의 뭐 눈 풀려가지고 자고 있던데? 막상 황 대리가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사이다 먹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네. 네, 힘들었을 수도 있지. 당뇨가 올라나. 섞어 마셔서 그런가? 콜라랑 사이다랑? 섞어 먹으면 안 돼. 섞어 먹으면 안 되지. 그래요. 자, 시시콜콜 시네톡 모아주신 댓글 한번 쭉 소개해드릴까요? 댓글요? 동사무소님께서 김프로님 영화는 언제 만드세요? 예. 기다리세요. 네네. 뭐 때 되면 나옵니다. 아, 이거 지나갈까 읽을까 하다가.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이런 거 읽어야 되잖아. 네. 멀티센서님. 영화평 얘기하는 거 보니 님들이 영화 만들면 개망할 듯. 영화 매체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듯. 선물 드립니다. 네. 아, 영화 만들면 보세요. 네네. 보시고 뭐 판단하시면 되니까. 네네. 별점 꼭 그럼 내주십시오. 일단 네. 하나는 보시겠군요. 저희 만드는 첫 영화는 보시겠군요. 그치. 관객 한 명 확보. 굴랄라님께서 네. 날씨가 좋았다는 칭찬은 여지껏 들어본 영화 칭찬 중 최고네요.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우리 황대리의 칭찬. 야 정말. 네. 힘든 포인트였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송강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날씨를 최초로 한번 칭찬해봤습니다. 네. 주구장창 0827님. 황대리 컴백 기념으로 후원금 송금했습니다. 부풀은 뇌는 잘 쪼그라들고 있나요? 블라블라블라. 네. 뇌는 잘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가님, 제 출퇴근길 친구 김프로쇼 하트. 여기서 들은 영화 이야기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해주다가 김프로쇼 알려주고 나서 밑장 다 드러났네요. 크크크크크. 그래도 같이 들으십시오. 네, 아무튼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공범자들 우리 최성호 감독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네. 조만간 저희가 또 배우분들 뭐 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볼륨이 조금씩 커지니까 전보다는 사람들 모시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순위도 높고 이러니까 다행이다.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선물 폭탄 코너. 김프로쇼 듣고 친구들한테 영화 아는 척 해오신 우가님 술친굼 한 박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날씨가 좋았다는 칭찬에 빵 터지신 굴랄라님 애터미 선크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를 만드는 센스가 없어서 개망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신 멀티센서님 카페처스 더치커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안 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주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네. 청년 경찰 네. 영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왜? 조이야, 김프로쇼 틀어줄까? 물레동에서 조이였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청년 경찰 얘기할 건데요. 네. 저희가 약간의 매너리즘 비슷한 게 이제 빠질 수 있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 소개 없습니다. 줄거리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는 1부, 2부를 나눠서 안 하고요. 네. 청년경찰편은 오늘 다 할 겁니다. 전반부에 볼까 말까에 해당나는 내용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네. 중간에 잠깐 쉬고 네. 바로 영화 내용 얘기까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큰 영화를 공범자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피치 못하게 그렇게 잡았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한마디 총평합니다. 오케이. 자, 한마디 총평. 우리 황 대리님부터. 마냥 웃고 싶은 영화였다. 마냥 웃고 싶은 영화였다. 웃고 싶은 영화였다. 배 감독님은? 3단 진압봉 3빠따 드립니다. 3단 진압봉 3빠따. 네. 야, 저는 더맨더머는 웃기기라도 하지.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황 대리님의 기본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줄거리 소개는 안 하면서 아니, 줄거리는 찾아보면 되고. 그래요. 근데 기본 정보는 한번 훑어줘야죠. 힘없는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네. 8월 9일날 개봉했고 109분입니다. 15세 관람갑니다. 김주환 감독입니다. 김주환 감독 모르실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2010년 굿바이 마이 스마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네. 옛날이라서 그런 건지 개봉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관람객 수가 20명이더라고요. 몇 년도 영화예요? 2010년입니다. 10년. 오, 그래요? 2010년? 10년이면 집게 될 텐데. 20명이요? 네, 영진이는 이렇게 뜨더라고요. 개봉을 안 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관심 없고요. 2013년도에 코알라 네. 6,287명 들었고요. 네. 2016년도 미장센 영화제 미정성 씨의 후보에 올라갔었고 단편. 안내견이라는 영화인데 요게 이제 칸 단편 비경쟁 초청이 되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알라라는 영화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네. 우리 술 먹으면 꽐라 그거를 이제 의태어로 이렇게 가져다 쓴 코알라라는 제목이라고 어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다더라. 네. 주로 투자 지원한 영화들이 많고 마케팅 부분에 참여하신 영화도 많고. 이 감독 필모가 지금 독특해가지고 네. 조금 더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36살입니다. 네, 백 감독님보다 어리고요. 중2 때 에이씨. 네. 중2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다 그래요. 그리고 고1 때는 미국으로 다시 또 유학을 가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필모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 2008년도에 쇼박스에 입사를 해서 네. 6년간 홍보랑 투자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지난번에 다뤄드린 택시 운전사 토마스 크레치만을 섭외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네. 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쇼박스에서 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아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청년경찰은 롯데 배급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황대리 롤모델인가요? 그러게. 비슷할 수 있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네, 2013년도에 퇴사를 해서 이제 청년경찰 시나리오를 한 2년 3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갈고 닦아서 나온 영화가 이 영화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경우인데 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월급 모아가지고 이제 단편 영화 계속 찍고 그다음에 작정하고 그만둔 다음에 장편 시나리오를 써서 데뷔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 대리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네. 뭐 단편 찍으라는 소리야. 뭐 어떡하라고 나와. 일단 돼서부터 하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 마음에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네. 지금 현재 청년경찰은 1102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고 최대. 네. 현재까지 첫 주말 어제까지 스코어가 144만. 어제까지라고 하면 토요일까지 스코어. 네네. 144만. 공조보다 빠르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순 제작비 45억, 총 제작비 70억, 손익 200만 되겠습니다. 네. 아마 손익은 쉽게 넘길 것 같고. 손익은 넘길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렇지만 또 엄청나게 많이 벌 건가, 대박을 칠 건가, 거기서는 갸우뚱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독은 다음 영화를 잘 찍을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평론가들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평식오빠 2개 주셨는데요. 인간과 시대에 대한 무례와 무지, 그리고 정지혜님 2개 주셨어요. 청년의 패기를 시험하겠다며 제발 여성들을 2번 죽이지 말라. 허나몽 씨 2개 반. 이런 더맨더머에게 미래의 안전을 맡기고 싶지 않다. 장영엽 씨 2개 반. 열정과 똑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임수현 씨 2개 반. 여성 관계의 욕망을 너무 쉽게 본다. 이용철 씨가 가장 많이 주셨는데요. 3개. 너무 훈훈하잖아.
네. 두 명이 등장인물 둘이 너무 훈훈하다. 훈훈하잖아. 박평식 평론가의 혹평에 대해서 네. 또 재밌는 게 이병헌 감독이 또 디스를 했더라고요. 스물을 찍은. 스물 찍은 이병헌 잘생긴 감독. 감독.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잘생겼잖아. 네. 잘생겼는데, 네. 어떻게 글을 남겼냐면, 인간도 시대도 비평이 뭔지도 모르는 자의 무례와 무지. 라고 오, 이병헌 작정하고, 감독이. 네, 작정하고 우리 평식 오빠를 깠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린가 할 수도 있겠으나, 또 어떤 평가를 보면, 이게 뭐, 경찰대 판 스물 같다. 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도 겹치는 배우가 네, 있고. 김하늘, 강스카이 배우도 겹치고 해서 그냥 이걸 맥락을 봤을 때 이병헌 감독 같은 경우는 재밌게 본 것 같은데 박평식 평론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평가는 어떤가요? 뭐 각자 평가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각자 보고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판단하는 거죠. 뭐. 네, 저희의 평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은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고 네. 흥행은 대신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론가들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작품성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또 관객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또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본 거니까 그죠? 네. 첫 주말 아직 지나기 전에 140만 돌파를 했으면 악녀가 최종 스코어가 120만이었거든요. 아하. 이미 그걸 넘었다. 네. 아하. 네. 어떻게들 보십니까? 어떤 게 이 흥행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겁지 않은 영화의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쉽고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이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영화니까 거기에서 그냥 좀 쉽게 즐기는 영화로 소비하기에는 뭐 괜찮은 영화. 나머지 뭐 택시 운전사만 해도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가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네. 군함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래도 좀 정의로운 청년들이 나와서 옳은 일을 하는데 유쾌하게 푼다는 것만 해도 지금 비견될 만한 영화가 없죠, 딱히. 뭔가 좀 신선했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네. 예고편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싱글싱글한 잘생긴 남자들 둘이 나와서, 네. 뭔가 유쾌하게 우당탕 하는 작품이구나. 네. 라는 것 때문에, 뭐 역사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 좀 그냥 가볍게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이건 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핫한 한국 영화 여름 시장에 이제 4대 배급사에서 낸 작품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걸 여름 시장을 노린 작품이라고 해야 될지 말지는 약간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네. NEW의 옥자. 음. 옥자는 결국 멀티플렉스에서 개봉을 못하고 네. 바로 뭐 어떻게 보면 다양성 영화관들로 가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은 옥자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나온 군함도 내부 목표 2천만 손익분기점이 1,000만이 넘는 군함도가 침몰함에 따라 나온 이제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사가 가장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택시 네. 운전사는 쇼박스 작품입니다. 쇼박스가 여름 시장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적어도 중박 이상, 올해는 대박이라고 부를 만한 네. 그런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롯데에서 나온 청년경찰. 사실 이게 여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사이즈의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배경을 보니 신과 함께라는 이제 1, 2편을 같이 찍고 있는 김용환 감독의 역작 300억인가 투입이 네. 되어 있는 블록버스터가 좀 연기가 됐나 봐요. 원래 올 여름에 개봉하려고 했다가 대신 들어온 구원투수 같은 영화인데 이게 약간 적어도 2루타 이상을 때리면서 네. 관객 몰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름 시장에서는 4대 배급사에서 1,000만 원 노리고 다 영화를 내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쉬운 주제, 뭔가 사회적인 뭔가 이슈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보통 다루게 되고 또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그런 영화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영화들이 공이 1,000만 원을 넘은 경력들이 있으니 배급사에서는 아마 그런 작품들 뭐 올해도 2편이나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을 것 같은 청년 경찰이 조금 다른 톤으로 접근을 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올 여름 시장에 쭉 개봉하는 큰 영화들 중에 좀 새롭게 느끼지 않았나. 역시 핫한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어떻게 보면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약간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럭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럭키도 네. 다른 작품들이 침몰하면서 네.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쭉 올라갔잖아요. 700만 그렇죠. 넘게까지 올라갔는데 키도 쇼박스 작품이야. 쇼박스 요즘 일을 참 잘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 거는 어떨까요? 비슷하게 흥행몰이를 좀 할 것 같긴 해요.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그게 이제 남은 큰 영화 중에 한 편인데 그거 1, 2편 안 본 사람들이 볼 것 같지 않고 사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영화 조금 좀 무거운 거 물린다 할 때쯤 나온 영화라. 야, 여러모로 시즌을 잘 그렇죠. 탔네요. 네. 사실 뭐 아니면 도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걸 게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하여튼 맞불로 놔보자 해가지고 놓은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도와주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저는 관계자들 뭐 시사 끝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감독이 누구냐? 유명 배급사, 제작사 대표들이 감독이 누구냐 연락처 알면 달라라는 문의가 지금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야 이거 되겠다. 정말 괜찮다. 블라인드 시사 뭐 이런 데도 평이 엄청 좋았다라는 얘기를 건너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정도인가요? 영화가 이야 죽인다가 아니라 이거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흥행하겠다. 우리 예상보다 더 잘 되겠다. 그렇게 막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 개봉을 했고 그 첫 주말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스코어가 정말 그런가 했을 때 보란 듯이 흥행 스코어를 갱신을 하고 있으니 제작비 대비해서는 훌륭한 흥행을 사실은 하겠다. 그리고 가성비는 지금 뭐 굉장히 뛰어나다 봐야죠. 뒷심받는 영화들의 특징을 저 나름대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평론가 평점과 네티즌 평점이 4점 이상으로 벌어지면 뒷심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네. 근거가 뭐죠? 그렇더라고. 네, 이게 그렇더라고.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평론가 평점이 5점대일 거예요. 근데 네티즌 관람객 평점은 8.9, 뭐 9.12 뭐 이러거든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보통 그런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의 포지셔닝인 것 같아요. 네. 평론가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영화인데 네. 관객들이 봤을 때 딱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유쾌하다. 뭐 이런 영화가 보통은 그런 간극이 커지더라. 네. 그런 면에서 공조도 사실은 그렇게 뭐 평론가 평점이 높지 않았는데 관람객 평점은 9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5.1이고 관람객 9.12, 네티즌이 8.8. 네네. 물론 이제 뭐 네이버 영화와 관련된 게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좀 착쇼가도 있고 이런저런 뭐 네.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고 뭐 평론가 평점이 뭐 2점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아무도 안 보겠지만 뭐 럭키 공정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게 뭐 얘기하셨던 럭키나 그런 것처럼 제작비가 한 45억 정도 되는 순제작비가 어떻게 보면 기본 제작비, 기본 상업 장편 영화에서 가져가는 기본 순제작비 한 40억대. 네. 요거 넣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박을 노리고 가는 영화들이 네. 사실 지금 시기엔 개봉하지 않는데 보통 럭키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개봉했고 보통 4월, 6월 이렇게 좀 애매할 때 한번 넣어보는 요런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여름 시장에 들어와서 좀 예상치 못한 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롯데로서는 완전 적시타. 네. 네. 기가 막히게 딱 뒤집고 들어와서. 네. 웃음 짓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소재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흥행하는 영화가 많이 나온 게 그럼요. 정말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야 내가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어나 아니면 뭐 이제 영화에 대한 여러 말들은 그 나중 문제라 치더라도 이런 영화가 각 배급사에서 계속 두세 개를 막 돌린다. 멀티플렉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5,600개 관에서 1,000개 관 사이를 넘나들면서 7, 8편이 만약에 동시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우린 거의 모든 장르를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1년에 꼭 성수기 아니더라도 네. 나머지 비성수기 때는 뭐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스코어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제가 여기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전 어느 순간부터 아시겠지만 그냥 지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건 한번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만 지나면 다 1,000만이 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보안이 한 800대에서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게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고 금방 빠지는 시작이 돼가지고 군함도 같은 경우에도 명랑처럼 명랑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다 그랬는데 명랑이 2배 이상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지. 더 이상 진짜 예측하기가 힘든 시장이 아닌가 네. 이렇게 사적으로 한번 붙여보고 지금 140만 원이니까 맥스 한 300만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300만. 네. 전 300만은 넘을 수도 있겠다. 오. 400만. 400만? 네. 야, 너무 지르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를 되게 오랜만에 극장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로. 가족들 단위로.
제 생각엔 영화를 막 재미로 보기 시작한 나이 때, 그 전까지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라서 영화관을 잘 못 가다가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되게 오랜만에 극장을 다시 가기 시작한 관객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일단 한국 영화 찾아보는 무조건 한국 영화 찾아보는 관객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성탈출 시리즈물을 내가 전거 보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걸 보긴 좀 그렇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그냥, 다음 주에만 해도 영화 보러 갈까? 그래? 저거 재밌겠는데? 그래서 우르르 보러 가는 수요가 생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건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청경경찰일 수도 있겠다. 그래요? 볼 사람들이 이미 다 봤다고 치면 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한 270만 정도? 뒷심이 있겠나 싶어요. 약간 새로운 포지션이네. 네. 제일 낮은 숫자를 불렀네. 오늘 방송 막 뒷심이 있겠나 한다니까. 싶어. 그래요. 왜냐면 지금 제 개인적인 저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네. 뒷심이 있겠나.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럭키 때만큼 못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뀐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뒷심이라는 흥행 공식 아니면 흥행 방법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다. 하긴, 네. 왜냐하면 작년이랑 그 전해를 비교해 보면 극장 관객 수는 똑같아요. 한 2억 명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극장 개봉 편수가 500편 이상이 늘었어요. 원래 한 2,000편 정도였다가 지금 한 2,500 넘어가는 걸로,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가 늘었다. 그 말인 즉슨, 많이 주목 못 받는 영화들도 이제 많이 개봉을 하겠지만, 네. 뭔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영화들도 분명히 그중에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걸릴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정해져 있는데, 보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뭔가 뒷심, 예전 같으면 이 속도로 처음에 힘을 받으면,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도 가져가는 관객 수가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 작품 걸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약간 뒷심이라는 힘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상황 자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70만. 그렇군요. 네. 내가 남 좋은 일 하고 있었나? 남 좋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나? 김프로님 변명을 대신해주네요. 오늘이.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배 감독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웃긴데 네. 제 400만 명을 그럼 뭘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가 싶긴 한데 네.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다. 네,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택시 운전사를 보시고 택시 운전사를 만약에 보신 분들은 공범자들을 보시라. 그렇죠. 황 대리님은? 비밀의 숲을. 추천합니까? 이렇게 시작해 재밌더라고. 네. 그렇다기보다 이게 추천하기가 조금 뭐랄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함을 느끼면 한없이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 그냥 이런 이유만으로도 추천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약간 그런 작품이지 않나. 거기에 더 얹자면 네. 불편하고 뭐고까지 갈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랑 재밌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 이건 조금 불편한데 얘네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미묘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데 가기 이전에 별로 재미가 없다. 되게 심플하고 그냥 생각 없이 봐야 되는데 조금 지루했다? 이런 느낌이라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재미가 생각한 것보다 막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네. 재미가 없네. 저는 이런 생각.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편인데 웃음을 준 포인트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웃었고, 진짜요? 네.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기도 웃었어요. 문제는 이야, 특이해, 진짜. 웃음 포인트가 특이해. 극장에서 나만 웃지 않았어요. 많이들 같이 웃었는데 거기에 네. 저는 약간 더 얹어지는 감정이 되게 힘든 사건을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웃게 만들고 또 힘든 사건이 나오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웃음이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웃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니까 추천하는데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는 물론 이제 다를 것 같아요. 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대하는 또 많이 보라고 하는 제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네네. 근데 이걸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공범자들 봅시다. 이벤트도 하는데. 우리 네. 역대 최초네요.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다룬 영화에서 우리가 다룬 영화를 셋 다 추천 안 한 적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그렇게. 저는 하여튼 간단했거든요. 이 영화를 제가 보자고 했고. 그렇죠. 보고 싶었던 이유도 네. 그냥 간명했거든요. 네. 웃고 싶다. 네. 빵빵 웃고 싶다. 네. 아이 뭐 경찰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슨 리얼리티가 있겠으며.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싱글싱글한 청년 두 명이 나오니까. 그렇죠. 아이 그냥 간만에 네.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냥 웃자.
네. 하고 갔는데 저는 웃음의 포인트가 달라서 그랬는지 네. 저는 한 번도 못 듣고 나왔어요. 늙어서 그래, 늙어서. 그럴 수도 있지. 네. 참 유쾌한 영화 만드는 것도 그냥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저는 그래서 럭키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네. 럭키가 참 잘 만들었어. 유해진 형님 대단하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네.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스포일러 없이 꾸며드리는 편은 요 정도에서 끊고 아, 네. 저희가 바로 이어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영화 내용 얘기할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좀 그랬던 게 뭐냐면 네. 애들이 바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바보였으면 좋겠는데 또 바보는 아니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중간에 또 사람으로 돌아와서 멀쩡한 사람이다가 갑자기 또 바보가 됐다가 그게 이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저는 네. 차라리 미스터 빈 식의 그냥 아예 바보로 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정말 진지하게 할 수가 없겠지. 진지하게 하려면 이걸 코미디 영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웃기지를 않더라고요. 저 혼자 보러 가긴 했는데 네. 관객들이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 사실 젊은 친구들만 빵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제 또래 사람들, 뭐 20대들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15세 갈 남자가잖아요. 15세에서 18세 사이였으면 제가 막 재밌게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앞뒤 안 따지고. 네. 근데 이건 나보다 어린 나이 또래 애들이 주인공이잖아. 대학교 2학년인 거잖아요, 얘네가. 네. 대학교 2학년을 연기하는 애들이 지금 20대 후반이잖아. 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거를 막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대학교 2학년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라도 얘네 경찰대를 간 애들이잖아. 네. 이 정도로 일부러 바보인 척 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정도로 바보짓을 할 것 같지는 않는 애들이 네. 그런 행동을 막 하니 네. 얘네가 왜 경찰대생이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설정상. 경찰대생이어야 하는 건데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경찰이 정말 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얘네가 고뇌를 하는 게 이 이야기의 큰 또 골짜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배운 걸 잘 하거나 만약 그게 아니면 얘네가 경찰대 학생들 중에 제일 꼴통이어야 돼. 근데 그런 설명은 또 너무 없어요. 이게 편의에 맞게 지능 지수를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여기에 관해서 천철살인 같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사회 때인가 언론 시상가 배급 시상가 할 때 한 관객이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가 20대인데요. 네. 우리 10대들 말 저렇게 안 해요. 그 말투도 정말 네. 시댕. 이게 뭐냐 진짜. 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네. 단순히 나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개연성 자체가 네.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피해자를 구하러 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걔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야,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 현장 중심의 수사를 하자, 뭘 해가지고 짜라고 어디를 쫓아가고 하는데 네. 애들을 만나가지고 정작 휴대폰 번호 한번 물어봐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든지 뭐 전화를 걸어보면 될 텐데 네. 그 생각조차를 안 하고 막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때리고 뭐 하고 막 계속 그렇게 가니까 네. 도대체 이게 좀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싶으면서 좀 웃기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웃기는 게 불편했다고 할 때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아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가 그래 해보자 으쌰 할 때는 전 좋았어요. 막 뛰고 뛰다 토하고 야 그래도 해보자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자 하는 그런 캐릭터는 좋아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웃겨야 돼. 웃겨야 돼서 크리티컬 아워를 쓰고 있어. 좀 전까지는 좀 똑똑했던 애들을 더 멍청하게 만들어서 크리티컬 아워를 더 크리티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영화가. 네. 마지막에 걔를 구하겠지, 그래. 근데 그러다가 죽은 애도 있잖아. 심지어 이 영화상에서. 그냥 우리가 죽인 거잖아, 지금. 크리티컬 아워를 쓰다가. 그러면서 죽는 애에 대한 대사를 또 악당이 또 해요. 그 배 수십 아우. 구멍 뚫린 애 또 피 막 보여주면서 난자 막 그래서 막 아이 들어 갖다 버려 뭐 장기 적출 어쩌저쩌 이런 얘기까지 또 다 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크리티컬해진 시간을 우리는 보면서 사실 우리 웃겼잖아. 전 그 저희도 모르겠고 안 그러면서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막 의미도 찾고 웃기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리얼하기도 한 영화를 너무 깝깝하다. 근데 그렇게 하는 영화들 많거든요. 되게 예전 90년대 초중반에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두 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하나는 폴리스 스토리고 하나는 폴리스 아카데미예요. 폴리스 스토리는 1, 2, 3, 4 막 쭉 시리즈가 있고 네.
거기 송룡이 막 이런저런 액션을 하면서 웃기거든요. 네. 근데 얘는 최선을 다해. 그 얘는 어느 능력은 특출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중간중간에 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를 도움을 주는 애들, 어떤 선의가 모여가지고, 근데 발차기 하다가 정강이를 맞으면 아프다. 우린 그걸 충분히 웃을 수 있어. 하지만 얘의 어떤 동선을 지체하지는 않거든요, 이 영화가. 네. 구해야 되는 애를 구하러 가던가. 얘는 일을 잘하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걸 선택을 하던가. 이를테면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카이스트 갈 실력이 있는 애였으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데 몸은 몸치라던가, 한 명은 그냥 무대뽀인데 머리는 나빠서 기억력이 막 3초라던가. 그럼 둘이 붙어 있으면 웃긴데도 아, 얘네가 콤비니까 얘네를 잡겠구나. 뭐 이런 기대가 될 텐데, 둘 다 비슷하게 바보였다가 비슷하게 똑똑했다가 왜 이래. 일단, 그래서 폴리스 스토리 같은 영화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폴리스 아카데미라는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 기숙학교처럼 돼 있는 경찰대 학생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걔네 중에 온갖 이상한 캐릭터를 다 있거든. 근데 걔네가 결국은 경찰이 되는 얘기야. 그렇다고, 그런데 아마추어 같이 막 이러다가 자기들이 곧 경찰이 될 거니까 의협심이 있는 애들도 있고, 자폭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걔네가 한기수 애들이 다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무사히 졸업하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는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다 살아있어. 그래서 불편하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유쾌한 소동극 중에 감동적이고 웃기단 말이야. 근데 웃길 때는 진짜 웃겨. 네. 정말 쌈마이로 웃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어느 한쪽도 선택을 못하고 유일하게 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얘네를 바보로 만들 때 웃긴다. 저는 단적인 얘가 귀파방 가가지고 누구? 얼굴이 작아요. 키가 커요. 이거를 남자 귀파방 주인한테도 얘기하고 찾아온 여자애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도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퇴근할 때 핑크색 롱 파카 패딩 입고 가네. 누구냐? 그걸 왜 안 물어볼까? 씨발, 그러니까 붕어야? 세대말이야?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화번호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물어보는 찾았으면. 거. 그리고 걔가 누구냐 했을 때 머리가 작아요. 바보야. 그러니까 떡볶이 비닐봉지 흘린 걸 보고 우리 주인공이 그래요. 아까 그 핑크 소녀가 흘린 것 같은데? 라고 핑크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5분 전까지만 해도. 귀파방 같은 그 핑크를 까먹었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속출한다. 그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감정을 비슷하게 느꼈지만, 야,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마냥 재밌을 수 없으니까 넣어놓은 범죄들 있잖아요. 네. 와,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그러니까 네. 처음 도입할 때보다 재밌었거든요. 아, 한바탕 실컷 웃고 나가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마주하게 되는 위기는 너무 심각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막상 이게 딱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결과적으로 영화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는 우당탕 앱들을 펴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 정도로 심한 범죄여야 했을까에 대해서 답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한테 질문은 했더라고요. 여성을 대하는 방식, 다루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시선이 많다. 어떻게 네.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감독이 대답하기는 현실은 그것보다 더 잔인하다. 네. 라는 맥락으로 그냥 대답을 하고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현실은 그보다 잔인하다는 말을 하려면 네.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지. 네. 어떠한 그냥 사람들이 보고 소비할 수 있게 써먹은 것밖에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택시 운전사 했던 발언을 후회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주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환기하고 관심을 네. 이끄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네. 했던 데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을 전제를 해야 되겠구나. 네, 네, 야, 네. 이거 다룬다는 것만으로 존중받기는 힘들다. 그냥 네. 단순히 이용해 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스스로 발언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는 것도 있었고. 이 영화를 보고. 네. 네. 또 사실 이 영화의 시작은 앞에 두 명의 청년 경찰의 궁합, 재미부터 네. 시작했다기보다는 이 사건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또 보면 안내견이라는 단편 영화도 있잖아요. 네. 거긴 또 이제 조선족과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하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이 이제 조선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조선족은 또 왜 이렇게 다뤘나라는 질문에도 이미 많은 영화에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대답을 했던데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 약자에 대한 요소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과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이야기를 풀어낸 방식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 인터뷰를 봐서도 네. 아, 요 정도 생각이었나라는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걸 다 이해하고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웃은 웃음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네. 왜 그랬나를 찾아보니 이런 배경이 있더라.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편할 때마다 바보가 되는 캐릭터로 웃음을 주는 영화에 이런 피해자가 나야 되는지를 너무지 모르겠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어요. 이 영화에도 한번 반전이 되긴 하잖아요. 네. 어쨌든 매달려가지고 장기 다 파헤쳐질 판이야. 네. 그래서 파출소 한번 가가지고 무슨 씨발 경찰이래 하면 난동 한번 부려요. 그럼 그 뒤로 심각해져야 돼, 이 영화가. 근데 안 심각해져요. 네. 그냥 경찰들도 바보로 만들어놨어. 경찰을 비판하는 영화인가? 아니면 경찰대생들을 비판하는 영화인가? 경찰도 바보로 만들고 경찰대생도 바보로 만들고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지만 이 바보 둘이 그래도 바보라서 이걸 해결하는 영화인 건데 저는 그냥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툴더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줘 라는 감독의 생각 플러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라는 발언 이 합쳐진 오락상업 영화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 감독이 싫어졌어요. 어떤 발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직시를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둘 다 할 수도 있죠. 오락적인 재미를 주고 보고 났을 때 우리에게 굉장한 또 죄책감을 동반하게 만드는 영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가 감독이 우리에게 초래한 불쾌함으로 죄책감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낄낄대다니 라는 거에서 오는 내가 저기 나오는 악당들과 똑같구나. 혹은 우리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구나. 부족한. 이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바보를 보고는 웃다가 아, 이 바보들이 이걸 해결할 때는 안도하다가 근데 얘네가 해결하기엔 너무 악당인데? 라고 하면서 불쾌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로 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는 그냥 팔리는 영화를 하고 싶은데 있어 보이고 싶다. 말고는 저는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심취해 있는 비밀의 숲의 한 대사를 이 영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되고 싶은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여러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웃자고 만든 영화인데 왜 이렇게 새우눈 뜨고 보면서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떠오르는 비밀의 숲의 대사는 만화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작가 데스카 오사무 얘기를 하면서 네, 맞아. 네. 배두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고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그릴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건을 대하는 경찰이면 기본적으로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는 네.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웃을 수 있고 어떤 범죄를 영화에서 다룰 수 있고 네. 뭔가 어떤 캐릭터를 바보스럽게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서 과연 이 영화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캐릭터 중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성동일이 굉장히 연기 잘하고 네. 감초 역할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배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동일의 연기를 오글거리면서 봤던 영화는 네. 뭐 몇몇 작품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훌륭한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네. 막 무게 잡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막 너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막 이렇게 훈화 말씀 막 할 때는 네. 와 정말 뛰쳐나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전에 마지막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성동일 멘트 전에 했던 그 여성 간부의 스탠스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아주머니 네. 정말 배우가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스탠스가 이상해요. 뭔가 무능력한 아줌마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대사를 치게 만들었어요. 막상 정리는 성동일이 하고 네. 막상 맥락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렇죠. 왜 캐릭터를 그렇게 전형적인 여자니까 감정적인 발언을 할 거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거기다가 톡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윤 선생이 얘기해봐 네. 이러잖아. 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한 건데 말이야. 방금 아주머니가 훨씬 잘했어 얘기를 또. 근데 그 말은 넘어가고 네. 결국은 이 사람 말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이상하고 그리고 전 뜨악했던 장면이. 이 약품 해가지고 이거 난자 공장을 만든 것 같다 해가지고 왔을 때 성동일이 한 2주 걸릴 거고 한 달 걸릴 거고 뭐 진짜 경찰의 어떤 실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니는 학교로 돌아가라고도 할 수 있지. 자기가 가르친 이상과 다른 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선생의 어떤 그것도 있겠지. 그 얘네는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대포 차려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못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메두사 교관 선배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메두사 캐릭터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메두사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그 원칙주의자여서 네.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막 혼내고 있는 자리에서 네. 민원을 하잖아, 애들이. 네. 민원을 해줘. 그게 뭐냐면 다 싱그러운 매력에 사람들이 다 빠진다는 컨셉이야. 얘네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휴가 나왔니? 이러면서 그 쪽방 클럽 애들이 한 번씩 쓰다듬어주는 싱그러운 애들이라 칩시다. 알겠어. 그래서 메두사도 귀여운 후배들이 하니까 저는 뭐 그건 그냥 그렇다 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 니네 여기서 이래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 도화가 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메두사가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럼 난 더 짜증났을 것 같아. 뭐 어떡할 거야. 그럼 그걸 설득할 거야. 얘는 바본데 어떻게 설득해. 그럼 전 그건 괜찮았는데 그 앞부분에 전화를 받잖아요. 네. 메두사가. 그랬더니 서로 막 네가 해봐, 네가 받아, 제가 받아 이러고 있어.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목도했어.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우린 그걸 참고 넘길 수가 없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메두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 꼬라지를 보기 싫더라고요. 강하늘 박서준이 티격태격하는 장면. 여기서 그럴 거면 전화를 왜 걸었냐고. 걸었으면 받아서 한 번쯤은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한 번쯤은 사람처럼. 근데 꼭 그럴 때 그런 바보짓으로 지연을 시켜. 5초 뒤에는 근데 똑바로 말할 거잖아. 근데 그 5초 동안 바보짓을 안 하면 영화가 안 넘어가. 저는 이런 게 매 장면이 있으니까 진짜 빠따치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청년경찰 많이 보셔야 됩니까? 공범자들 봅시다. 네. 결론 이 얘기를 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네. 보지 말라 그래도 이미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봤고요. 근데 아예 웃기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였으면 좋겠다. 아니 똑똑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하면 좋겠다. 네. 이 캐릭터나 이야기의 개연성에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랬다 저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 아닐 수 있지. 점점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성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지 편이야. 지 편의대로 막 쓰니까. 근데 우린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끔찍한 사고를 얘네가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얘네가 바보짓 할 때 왜 웃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에 따라 이래저리 오락가락하는 연출이 보기 편하다고는 이유로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품평을 하는 게 조금 듣기 불쾌하시거나 네. 아니 뭐 추천도 안 하려는 영화를 네.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방송을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쎄 왜 그랬을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무슨 그쵸. 비평을 하는 거를 그리고 뭐 남들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를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저희도 네. 뭔가 이렇게 칭찬하고 네. 재밌다고 추천해드리고 이런 영화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런 영화를 어떻게 하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저희 컨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뭐 불쾌하시면 욕하시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싫어해서 욕한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싫다며, 감독 싫다며. 아니, 내가 이걸 보기 전까지 내가 안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김프로가 보자 그랬지. 네. 예고편 아무튼 괜찮았어, 예고편.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게 주시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청년경찰 이번 주 영화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주중에 다른 15분, 10분씩 해드리는 영화,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걸로 만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영화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